하루하루가 다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얽히고 설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상황을 제가 그냥 간명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비대위는 안 된다. 최고위원회를 보완하라, 이겁니다. 그 사이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가처분 인용의 그 판결문도 매우 복잡하고 길게 돼 있는데, 다 이렇게 가지들 쳐내면 뼈만 남았을 때는 비대위는 안 된다. 최고위원회를 보완해서 다시 최고위로 출범시켜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는 이미 해산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상당한 길을 강도 건너고 산도 건너고 다 왔는데, 서울 남부지법은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는지를 모르지만 모든 것을 원위치해라, 그런 취지로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라는 용어를 썼더군요. 참 우리나라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용어를 쓴 게 이번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정당이 됐든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됐든 그들이 행한 여러 가지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단체의 행동이나 어떤 정당의 행동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아니 이것처럼 추상적이고 엄청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러한 판단은 오로지 전체적인 국민들의 뜻이 모아질 경우에만 사실은 판단 가능한 영역 아닌지요. 아니면 만 가지를 양보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 정도? 그런데 일개 지법이, 서울 남부지법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이준석은 이만큼인데 비대위는 이만큼이다, 둘을 견줘서 비대위를 만든 상임 전국위원회, 상임자 뺀 그리고 전국위원회, 이곳은 당대표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미치다. 다시 이 얘기로 이제 원으로 돌아오면, 아무튼 그러한 좀 얼토당토 않게 보이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울 남부지법의 결정, 그걸 다 빼면 비대위는 안 된다, 최고위원회 만들어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네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은 긴급 총회를 열어서, 제가 만약 그쪽 지휘자라면은, 아니 금요일날 점심 때 남부지법에 결정이 나왔는데 그 이튿날 긴급 의총을 열었더라고요. 금요일날 오후나 금요일날 저녁에 밤샘을 하더라도 긴급 의총 바로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쨌건 또 하룻밤 다 주무실 거 주무시고 오셔서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 결국은 긴급 의총에서의 결론은 비대위원회를 다시 꾸린다. 그 서울 남부지법이 시비 붙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비상 상황을 이 당헌 96조를 보면은 당 대표가 권위,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기능 상실 일 경우를, 거기에 또 등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요즘 그 등, 중, 이게 가장 그 핫한 이슈가 됐던 적이 엊그제인데요. 이건 역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 대표의 권위,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을 비롯하여 그 당원들과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의결 절차를 거쳤으면 그게 비상 상황 아니겠는가? 당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 하더라도 그 이 당원권 정지의 내용이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는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내용일 때는 우리는 그것을 비상 상황이라고 본다. 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15명, 그 다음에 상임 전국위원회, 그리고 전국위원회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야, 이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붙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서울 남부지법은 시비를 붙었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인용 처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서울 남부지법이 그렇게 결정되는 걸 일단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 그러면 비상 상황에 대해서 당헌을 고쳐서 서울 남부지법도 이제 더 이상 시비를 못 붙게 고쳐버리자. 어떻게? 당 대표가 6개월 이상 당원권이 정지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 최고위원회 과반이 사표를 내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 이 두 개만 집어넣자. 그냥 명문화해서.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해체하라고 명령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아침 월요일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여는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 11시 김관일쇼 판단은 이겁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8월 26일 날 그날부터 주호영의 비대위원장 직무 효력이 정지된다라고 돼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는 것으로 의결된 날짜가 8월 9일입니다. 8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호영이 선출된 날짜부터 서울 남부지법이 정지라고 한 8월 26일까지 이 날수로 따지면 18일이 있습니다. 18일 동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사무총장도 임명하고 비대위원들도 선출하거나 지명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당 예산을 쓰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것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법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효력이 정지된다는 그 판단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놓고 서울 남부지법은 그건 나 몰라라 해버린 겁니다. 그 18일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18일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비대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그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서울 남부지법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비대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 비대위원회를 오늘 아침에 연 겁니다. 그리고 그 비대위원회를 주재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고, 왜 주호영 빼놓으면 그중에서 최고 상급자가 원내대표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회를 주재를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또 맡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권성동은 이준석이 정지가 된 뒤에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구성된 다음에는 당대표 직무대행 그 타이틀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효력이 정지가 되니까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권성동은 직업이 직무대행 같아요. 아유, 너무나 혼란스럽고 답답하니까 조금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석 며칠 남았나요? 오늘이 8월 29일, 30일, 31일. 그리고 9월로 넘어가면은 추석이 9월 며칠입니까? 다음 주 추석 연휴가요.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이전이면 다음 주 그 목요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 9월 8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9월 8일까지 약 1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은 약 10일 동안에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비대위원장도 선출을 하겠다. 이게 형식 논리상 왜 그러냐면요. 직무대행,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이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부분은 지금 당헌에 없습니다. 앞에 부분만 따진다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주호영을 지명할 때는 이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건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원 어디에도 당규 어디에도 이러한 것을 규정해 놓은 규절이 없는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초유의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대행, 이제 이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다음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데까지 하겠다. 이제 이겁니다. 참 말이 복잡합니다. 말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 당이 질이 멸렬하다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질이 멸렬, 목불인견. 그런데 권성동 지금 거취 문제, 그것이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죠. 비대위 구성한 다음에 물러나겠다. 아니, 물러나겠다도 아니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끈하게 물러나겠으면 물러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든지, 이렇게 정치인들이 보면은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뭔가 여운을 계속 남겨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눈가림으로 국민들의 귀를 이리 속이고 저러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명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 흐려놓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안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참. 왜냐하면요, 권성동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대통령 선거의 1등 공신으로서, 대통령 선거 기여자로서 인수위원회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이 대선의 1등 공신인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칭 자기가 1등 공신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기만 했으면 어떤 자리든 꿰찰 수 있었답니다. 총리, 부총리, 중요 장관 자리 자기가 원하면 차지할 수 있었대요. 그만큼 자기가 1등 공신이었대요. 이런 말과 함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니 그 말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찌됐든 권성동은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해당 행위의 첫 번째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부 총질이라고 쓰여 있는 대통령의 문자를 들켜버린 것 포함해서,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사인했다가 그 거듭 사과한 것 포함해서, 그리고 최근에는 연찬회에 가가지고
이 맥주병에다 숟가락 꺼져놓고 사공의 노래 부른 것까지 포함해서 청와대에다가 강릉 대통령실에다가 강릉에 있는 지인 뭐 그 사람 꽂아 넣으면서 뭐 5급이니 7급이니 9급이니 7급이니 9급이니 장제원하고 싸우는 그 싸움박질 한 것 포함해서 이게 뭐 어떻게 한두 가지입니까? 권성동의 스타일을 보면은 이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거들먹거리는 그런 스타일 같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권성동과 이런저런 자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그렇습니다. 이 자세가 좀 뒤로 눕혀 있는, 그래 내가 윤핵관 중에 형님이야, 맏형. 네, 아무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방송을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을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물러날 수도 버티기도 힘든, 물러나기도 뭐 그렇고 버티자니 그렇고 권성동의 딜레마다 이랬는데요. 저는 이 제목에 제가 몸담고 있는 신문의 제목입니다만 이 제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딜레마가 아닙니다. 딜레마가 아닙니다. 용기 부족, 결단력 부족일 뿐입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조경태 5선, 윤상현 4선, 김태호 3선 일치된 목소리로 물러나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는 버티기 쪽입니다. 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9월 8일 아니면 추석 뭐 9월 9일, 9월 10일 요즘 국회의원들 휴일날도 일 많이 하시더군요. 그때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앞으로 10일 동안 보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정 변경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사정 변경 또 뭐 3, 3, 5 모여서 점심때 오후에 저녁때 밤샘 하면서 이리저리 뭉치고 스크럼 짜고 또 풀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 여러 신문에 한바닥 쓴 기사들을 다 면밀하게 봤는데 뭐 양쪽이 다 있습니다. 권성동은 당장 물러나라 이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사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참 그 힘든가 봅니다. 사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사태를 마무리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권성동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